미국에 가면, 미국에 살면 내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 잘할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네. 아예 그러면 단기간에 갔다 오자. 네. 그래서 갑니다. 간다고 기가 튀고 입이 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면은 광동어 좀 잘할 수 잘하겠다. 있겠다라는 그런 내심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생각을 하고 저도 갔던 거예요. 가면은 튀겠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지금 광동어를 들어도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네. 뜻으로 안 들리고 완전 지나가는 바람 소리네요. 네,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그죠? 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네. 한글로 영어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귀가 좀 빨리 트였으면 좋겠다고. 네. 귀가 언제쯤 트일까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성실한 분들이 얘기해요. 한글로 영어로 성실하게 하루도 빼지 않고 연습을 하고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예,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묻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언제 귀가 트일까요? 그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묻는 그 마음의 의도가 뭘까? 근데 그 답을 제 마음속에서 찾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빨리 트였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원어민처럼 막 내가 한국말 들리는 것처럼 영어가 확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실한 분들에게 참 대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한 것만 트입니다. 귀가 트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귀가 트인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귀가 트인다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의 의미거든요. 뭔가에 의해서 그냥 내 노력은 안 했는데 탁 터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사실 유명한 대기업의 마케팅. 문구죠. 네, 문구죠. 자, 우리 교재로 6개월만 해봐. 귀가 트여. 막 이런 말에 많이 현혹이 됐어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 만에 귀가 트이는 일. 실질적으로 네. 한글로 영어를 하고 네. 영어, 중국어, 의료 통역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나요? 없었어요. 아니, 의료 네. 통역사인데 영어가 다 안 들려요? 제가 아는 것만 들리죠, 사실.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현지 친구하고 같이 요즘 엄청 유명한 영화를 하나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 중국어 실력이 나는 꽤 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네.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갔더니 딱 영화를 보는데 그 2시간 동안 내가 뭘 봤지 싶은 거예요. 신기했던 게 4급도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 현대 배경에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 했더니 그 나라 문화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대사들이 영어에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그리고 나와요. 또 함축적이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귀가 많이 트여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분야나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나오면은 또 어른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된 기분이 드는구나. 저도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분야가 있어요. 법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10대, 20대들 말하는 거 보면 이게 한국말이야, 외국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조어가 생기고 맞아요. 이게 또 앞대가리만 딱 따가지고 영어로 이니셜만 따가지고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전부 네. 다. 언어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를 뜻은 보고.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고 영어 음원을 틀어주면 계속 그걸 듣고 백색 소음처럼 네. 그러면은 그게 언젠가 뜻으로 와닿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 많이 있을 하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글로 영어 알기 전에는 내가 우리 애들 하나 언어를 물려주자라는 마음에 글을 모를 때도 또 글을 알 때도 DVD를 많이 사가지고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얘네들에겐
듣게 해서 뭔가 영어를 좀 튀게 하자 이런 마음에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제일 먼저 보여준 건 일본어였어요. 왜냐면 김신 실장 나놓고 제가 이제 일본어를 좀 잘했거든요. 영어가 너무 싫어서 일본어로 직장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내려와가지고 좀 더 깊숙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아빠들이 월급이 보통 45만 원 받을 때 남편이 저한테 투자를 하더라고요. 둥그런 안테나 그거 150만 원짜리. 열심히 공부하자. 왜냐면 이제 그 내가 직장일 땐 직장 용어만 쓰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봐야 되잖아요. 비싼 거 했으니까 열심히 틀어놨어요. 그 옆에서 노출된 거는 바로 김신 실장이 맞아요. 노출이 됐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요? 네. 한참 공부하셨던 게 저는 진짜 기억이 나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한글 영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네, 맞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꾸 TV에서 못생긴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뚱뚱하고 못생긴 일본 스모. 내가 스무가 자꾸 나오는데 네. 어린 나이에 전 그게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노출이 됐죠. 일본어에 계속 노출이 되고 뭐 엄마가 앉아서 봐라 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아이들도 영어 동요 듣듯이 저는 늘 거기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영어 흘려듣기나 이 외국어 흘려듣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럼. 힘들었죠. 네. 왜냐면은 저는 좀 집중력이 있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뭔가에 하나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TV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가 나오면 눈이 집중이 안 되죠. 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는 열려 있으니까 나는 공부한다고 막 계속 보는데 옆에서 막 이상한 아저씨들 나와서 막 서로 밀치고 또 뭐 뉴스 나오고 드라마 나오면 어린애로서는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 시간이. 어린애였기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사실 크고 나서도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저는 흘려듣기로 효과를 못 봤단 말이죠. 원장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참 재밌었어요. 이 일본어는 다 들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늘 썼던 거니까 직장에서. 근데 이제 뉴스 분야, 드라마, 스포츠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했지. 이제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 뉴스 용어를 읽는 법 공부를 해요. 그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분야를 점령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드라마잖아요. 걔네들은 또 일상에서 회화는 되게 함축적으로 쓰거든요. 길게 설명도 안 해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공부를 막 해요. 그럼 또 이 분야를 점령해요. 점령해가는 느낌. 분야별로 점령해가는 느낌. 대단한 성취감이 있어요. 저하고 완전 다른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저는 그 뜻도 모르고 계속 노출을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 개소리죠.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또 계속 그렇게 입으로 훈련을 하셨고 그렇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실력이 올라가는 그게 완전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 한글로 영어가 나오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저희 원장님께서 비디오를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폰이 없었잖아요. 네.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요 유행이 전국의 유행이 디즈니 만화였어요. 맞아요. 네. 아마 제가 봤던 것만큼 다른 친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네모나게 생긴 그 시커먼 비디오가 한켠에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다 영어로 저희가 늘 듣고 늘 보고 했었어요. 네. 한글로 영어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있어요. 재밌게 봤던 기억은 있지만 그거를 제가 뜻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죠. 예전에 봤던 그 신데렐라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안 들렸던 말들이 지금은 다 와닿네. 너무 자연스럽게 다 뜻으로 와닿네. 이게 지금 그때하고 지금의 기억이 딱 비교가 돼가지고 다시 또 상기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느낀 게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봤던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시점이 무엇이었냐. 한글로 영어로 그 디즈니 대사들을 내 입으로 공부를 하고 그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달라지죠. 말로 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요. 맞아요. 한글로 영어가 이제 나왔을 때 더 좋은 교재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려웠지만 디즈니 만화들을 많이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건 이제 만화로 재밌는데 일상에서 쓰는 말은 많이는 안 나오죠. 많이 어려웠어요. 네네. 직접 한글 표기 다 하시고 뜻도 적으시고 그거를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달라졌어요. 네. 근데 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김신 시장과 김범석 군을 위해서 그런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한 문장을 원어민 소리 똑같이 한글로 발음을 적기 위해서 몇 번을 들었을까요?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나요. 네. 밤도 새셨고 원어민 소리 똑같이 표기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 입으로도 안 나오고 좀 지나면 그 소리가 또 안 들려요. 절망감도 들어요. 네. 영어가 연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문제가 뭐냐? 입으로 안 한 거예요. 제가 듣기만 해서 표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천천히 여러 번 얘기를 했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말을 했을 때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1000번만 번도 들을 수 있어요. 언어는 반복적으로 듣고 또 말하면서 쉐도잉을 해야 되거든요. DVD 가지고는 안 돼요. 넷플릭스 가지고 안 돼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운드펜이에요. 맞아요. 사운드펜. 네. 이 사운드펜 받을 때 저 멘붕 왔어요. 어머나, 이런 게 있다고? 나 옛날에 이거 있었으면 나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이걸 딱 김신 실장, 김범석 군 보여줬더니 애들이 그 놀래는 표정이요. 완전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사운드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교재로만 했었거든요. 한 번씩 뭐 시간 되면은 네. 재미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비디오 보는 게 그게 전부였지. 비디오 보는 자체가 힘드니까 맞아요. 영상도 많이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저희 한글 영어 교재가 전부 다 이게 다 읽혀지니까 사운드펜으로.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교구와 교재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맞아요. 특별한 거 있을까? 그거 혹시 얘기 안 해주나? 정말 많이 물어요. 원장님은 특별하게 뭐 더 시킨 거 없어요? 영어 흘려듣기를 좀 더 시키지 않으셨니? 영상을 더 많이 보여줬나? 네. 저 특별하게 시킨 거 있어요. 더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하루를 안 빠졌어요. 엄마 오늘만 쉬면 안 될까? 아니 읽어야 돼 이러면서 빠지지 않는 게 저의 특별함이었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 넘게 읽었을 때 우리 애들에게 분야별로 이 언어의 분야별로 다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워드치기를 시킨 거죠. 그때는 이제 CD로 바뀌는 그 추세였었어요. 다 CD로 바꿔주면서 그걸 워드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장의 틀이 되니까 이제 단어를 알아가는. 그게 저의 특별함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한창 이제 좀 컸을 때라서 중학생쯤이었거든요. 그때 실력도 많이 늘었죠. 네, 워드치기도 늘고. 네, 영어 타자 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실력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뭐 저는 파닉스 뭐 이런 영어 읽기 이런 거 필요 없이 전혀 안 했죠. 네. 이거는 사실 한글로 영어가 토대가 좀 되어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가능한 단계인 거고. 그렇죠. 저희 그 한글로 5개국어 물려준 엄마 이야기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특별한 방법이라면 특별한 방법일 그렇죠. 수는 있는데 네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뜻을 알고 내 입으로 연습했다는 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거를 찾고 막 귀가 트여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내 노력을 좀 덜하고 뭔가 덤으로 얻는 게 없을까라는 심리적인 그런 마음도 있긴 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잖아요. 네. 지금 스페인어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제 심정으로는 전혀 조급한 게 없어요. 김신 실장님이 열심히 꾸준해요. 그 꾸준함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들으면 안 듣는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안 들리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안 해서 안 들린 것 뿐이고 들리는 거에 기뻐해요. 이게 들렸어. 내가 연습했는데 이게 여기서 연습했는데 여기서 들렸어. 그거에 기뻐하지 안 들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거는 내가 차차 공부하면 들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는데 이거 언제 들리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내가 연습한 거 들리는 거에 기뻐하세요. 어릴 때 영어 중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처음 공부했을 때 그때를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만큼 실력이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언젠가 나도 스페인어를 유창하게도 잘 하고 또 잘 이해하고 네. 한국어처럼 들릴 그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 단계가 기억해두고 싶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맞아요. 아, 이게 안 들려 이러면 안 들리는 거에 집중이 돼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김씨 이제 여기서 들렸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갑자기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꾸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듣는 거에 집중하자. 좋은 쪽을 보세요. 한글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영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묘미, 재밌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무엇이냐면 뭐 저희가 늘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TV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놀 시간도 필요한데 한국어 드라마를 볼 시간에 그걸 조금 줄이고 영어나 중국어로 된 재밌는 드라마 정말 많거든요. 요즘 뭐 중국 드라마 진짜 한국만큼 재밌게 만들어요. 아이들하고 우리 이번에 곧 추석이잖아. 시간도 많은데 이거 하나 정주행 한번 해볼까? 안 들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영어를 중국어로 공부를 그간 요즘 열심히 해왔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방금 뭐 들었다. 갑자기 소리가 한국어 뜻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뒤늦게 중국어 시작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거는 되게 편하게 들려요. 그러면 그거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많은 언어 중에 내가 입으로 한 게 딱 들릴 때 와, 되게 기분 좋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걸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쵸. 점령해 가는 거죠. 많이 본다고 그렇게 효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하실 거예요. 네. 내가 아는 단어가 없고 뜻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언어에 대해서 애착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언어인데 그 애착을 좀 그런 데다가 취미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글로 영어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살면 내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 잘할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러면 단기간에 갔다 오자. 네. 그럼 나는 미국 사람처럼 영어 잘 들고 말 잘할 거야. 그래서 갑니다. 간다고 귀가 튀고 입이 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체험을 했었거든요. 아. 네, 비교가 가능한 영어, 중국어를 한글로 영어를 통해서 준비를 해놓고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었고 또 중국에 석사를 또 장학생으로 네. 갔었고 그 전에부터도 또 귀가 또 이렇게 트이긴 했지만 가서 그 트이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스피드 못 따라가죠. 하루하루가 다르고 네, 맞아요. 일주일이 달라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정말 10년 넘게 사셨던 분이 제 중국어, 영어 실력이 막 일취월장하는 거를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현지인도 놀래고 놀래죠. 저도 놀랬죠. 그래서 그때 진짜 한글로 영어에 좋았겠네요. 네, 한글로 영어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중국 석사를 졸업을 하고 나서 홍콩에서 제가 한 1,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홍콩에서는 언어를 어떤 언어 쓰는지 아세요? 홍콩은 일단 영어가 기본이고 네,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네. 쓰겠죠? 네. 중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어 보통화를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보통화를. 네, 광동어 배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아, 혹시 홍콩 영화 옛날에 보셨어? 성룡 나오는. 네. 내가 보면은 홍콩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전부 다 우리는 광동어예요. 그게 뭐 중국어인지 광동어인지 모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광동어가 보통화하고 같은 한자를 쓰지만 근데 다르구나. 소리가 완전 달라요. 제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죠. 전부 다 홍콩인이었고 그럼 그 광동어를 이렇게 한국어처럼 모국어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모국어예요. 네. 근데 제2 외국어로서 보통화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가 제2 외국어네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보통화는 나보다 훨씬 잘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광동어를 제가 거기에서 처음 접했고 그래서 가기 전에 나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면은 광동어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심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생각을 하고 저도 갔던 거예요. 가면은 튀겠지. 그렇지, 내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2년만 있어도 튀는 게 있겠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지금 광동어를 들어도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네. 뜻으로 안 들리면 완전 지나가는 바람 소리네요. 네, 안 들려요. 음. 근데 또 강동어가 웃긴 게 한국어하고 좀 비슷한 발음들이 많아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산다고 그 외국어가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그 나라 가서 무작정 산다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홍콩 직장인들, 동료들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별개구나 라는 걸 그때 알고 그 흘려듣기 그렇게 좋았던 그 조건이었지만 정말 무의미하구나. 내가 그 뜻을 모르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언어를 살려 하지 마시고 이 1단계 그릇을 만들고 나가시면 이제 그 배우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또 더 분야별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에 간다고 가서 있는다고 튀는 거 아니니까 준비하고 가세요. 사실 우리도 6개월만 하세요. 기가 튑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우리는 맞아요.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매일매일 말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원장님의 꾸준함 그리고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인내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편하게 모국어처럼 이해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국어는 자격증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1년 해서 무슨 레벨 올라가고 맞아요. 사실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점수 따고. 네, 좀 긴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거북이처럼 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과정에서 재미있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리는 거에 집중하고 안 들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맞아요. 일상에서 재밌게 반복하면서 나가세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기적을 맛보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직 갈 길이 남았네? 아, 좀 더 하지 뭐. 재밌다. 약간 이런 그 묘미를 계속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한글로 영어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